100년이 흐른 지구입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올려다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별이 없습니다. 은하수도 없습니다. 북극성도, 오리온 자리도, 카시오페이아도 없습니다. 그냥 끝없이 펼쳐진 검은 천장뿐입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밤하늘에는 수천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별을 보고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했고, 폴리네시아인은 별만 보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칼립소는 오디스스에게 말합니다. 큰 곰자리를 왼편에 두고 항해하라.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별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밤하늘을 잃어버린 인류 100년의 기록입니다. 평범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시에서 별을 보는 건 이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유럽인의 3분의 2, 북미인의 80%는 은하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빛공해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이미 도시인에게 먼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한 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의 천문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맑은 하늘을 가진 이곳에서 관측 장비가 이상한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별의 수가 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렌즈를 닫고 소프트웨어를 재시작하고 다른 망원경으로 확인합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호주, 하와이, 남아프리카의 천문대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옵니다. 하늘에서 별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먼 별부터 하나둘 조용히.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수십억 광년 떨어진 희미한 은하들이었고, 그 다음은 성운, 그리고 점점 가까운 별들이 순서대로 꺼져갔습니다. 사흘째 밤, 맨눈으로도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시골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별이 좀 적은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원래 빛공해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 날씨 때문 아니야? 일주일째, 시골의 밤하늘마저 텅 빕니다.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합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별이 폭발한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태양은 정상이고 달도 정상이고 태양계 행성도 모두 제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태양계 밖의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주와 지구 사이에 거대한 커튼을 내린 것처럼 각국 정부는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밤하늘 관측에 일시적 이상이 발생했으나 태양과 달에는 이상이 없으며 일상생활에 영향은 없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중 미세먼지나 특수한 기상현상일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기 문제가 아닙니다. 별빛 자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별이 없어도 출근은 해야 하니까요. 위성항법 시스템도 정상이고 날씨 예보도 정상입니다. 위성은 태양계 안에 있으니까요. 주식시장도 배달 앱도 넷플릭스도 멀쩡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째 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는 별 챌린지가 유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을 본 날을 공유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도시인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묘한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흥미롭게 봅니다. 평소에 별을 의식하지 않던 사람들조차 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천체 망원경 제조사들이 줄줄이 폐업합니다. 아마추어 천문학 동호회는 해산합니다. 별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별을 보는 도구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캠핑장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하던 풍경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석 달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대학교 천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사라집니다. 연구비가 삭감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관측할 대상이 없는 천문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사와 유럽우주국은 심우주 탐사를 무기한 연기합니다. 화성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태양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너머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여행을 누가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예상 밖의 문제가 터집니다. 밤이 너무 어두워진 겁니다. 별빛은 미미하지만 수천 개의 별이 한꺼번에 사라지자 밤의 어둠이 눈에 띄게 짙어집니다. 도시는 가로등이 있으니 괜찮았지만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 해안도로의 밤은 칠흑이 됩니다. 야간 교통사고가 15% 증가합니다. 야외 활동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야간 범죄율도 오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로등 예산을 긴급 편성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어둠에 본능적 공포를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별빛은 아주 작았지만 그 작은 빛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무의식적 안도감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최소 광원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1년이 지나고 변화는 문화의 뿌리까지 파고듭니다. 종교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이 별을 거두셨다는 해석이 등장하고 종말론이 퍼집니다. 반대로 별은 애초에 신의 피조물이 아니었다는 무신론적 해석도 힘을 얻습니다. 교회와 사원에서 신도수가 양극단으로 갈립니다.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확신과 회의가 동시에 폭발합니다. 점성술은 하루아침에 소멸합니다. 별자리 운세, 궁합, 타로와 결합된 별자리 문화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조 원 규모의 산업이 증발한 겁니다. 나 정갈자리인데 라는 자기소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책에서 별 모양을 봅니다. 5 꼭지점짜리, 노란 도형. 하지만 실제로 밤하늘에서 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별이 진짜로 있었어? 이 질문이 전 세계 가정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새로운 진단명이 등장합니다. 우주적 고독감.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주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예약대기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5년이 흐르고 인류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혼자인 걸까? 별이 있을 때 이 질문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외계 생명체, 다른 문명, 광활한 우주 어딘가의 가능성. 하지만 별이 사라진 뒤 이 질문은 공포가 됩니다. 밤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우주에는 보이드라고 불리는 거대한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것은 목동자리 보이드인데 그 크기가 무려 3억 4천만 광년입니다. 이 공간 안에는 은하가 겨우 60개밖에 없습니다. 보통이라면 2,000개가 있어야 할 공간에 60개. 태평양 바다에 금붕어 60마리를 풀어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마주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천문학자 그레그 엘더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은하수가 이 보이드 한가운데에 있었다면 인류는 1960년대까지 다른 은하의 존재조차 몰랐을 겁니다. 바로 지금 지구가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으면 밖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우주 탐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별빛이 사라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저 커튼 너머에 뭐가 있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 각국 정부의 탐사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집니다.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끝났다.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이제 지구에 집중하자. 우울증 진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특히 야간 근무자, 시골 거주자, 그리고 의외로 천문학자 출신들에게서 높게 나타납니다. 평생을 별에 바친 사람들에게 별이 사라진 세상은 존재 이유가 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10년째 결정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별은 그림책 속 노란 도형이고 은하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점이 수천 개 있었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표정은 신기한 반, 의심 반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공룡이 있었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대에게 밤하늘은 원래 검은 겁니다. 텅 빈 공간은 두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어둠에 대한 감수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윗세대가 별을 그리워한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없는 걸 어떻게 그리워하냐고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이 현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빛공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 태어난 아이가 18살이 되면 지금 보이는 별의 절반만 볼 수 있게 됩니다. 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30년이 흐릅니다. 2056년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별을 기억하는 세대는 이제 중년이 되었고 그들의 기억도 점점 흐려집니다. 분명히 밤하늘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기억은 그렇습니다. 매일 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교육과정에서 천문학은 선택 과목으로 밀려납니다. 교과서에는 별 사진이 실려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공룡 화석 사진만큼이나 먼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이 사진 진짜예요?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진짜였단다. 옛날에는 50년이 흐릅니다. 2076년입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별을 직접 본 사람은 이제 70대 이상의 노인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점이 수천 개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동화예요? 천문학은 대학에서 독립학과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고고하게 한 분야로 흡수됩니다. 고대 천문학, 과거에 인류가 하늘의 빛을 관찰했다는 기록을 연구하는 학문. 마치 우리가 지금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듯이 미래의 학자들은 별자리 지도를 해독합니다. 나사의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사진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독수리 성운, 수천억 개의 별이 소용돌이치는 은하수. 사람들은 박물관에서 이 사진들을 봅니다.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진짜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룡 복원도를 보는 것처럼. 경이롭지만 현실이 아닌 것, 흥미로운 변화도 있습니다. 인류의 시선이 완전히 안으로 향합니다. 우주를 향한 꿈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과 지구 내부에 집중합니다. 심해 탐사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마리아나 해구 아래 새로운 생태계가 발견됩니다. 밖을 볼 수 없으니 안을 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내향적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류의 정체성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수만 년간 인류는 별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이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것도, 갈릴러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한 것도,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것도 모두 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질문의 대상이 사라지자 질문 자체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를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어에서도 별이 사라집니다. 별 볼 일 없다. 별이 빛나는 밤에 별처럼 빛나는, 이런 표현들이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새 세대에게 이 말은 용 같은 사람만큼이나 추상적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으로 비유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100년이 흐른 지구입니다. 2100년. 밤이 찾아옵니다. 달이 뜹니다. 달빛 아래 도시는 여전히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먹고 사랑합니다. 밤하늘이 비어있다는 건 더 이상 슬픈 일도 무서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인류는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역사학자가 옛 천문대의 지하 기록실에서 데이터를 발견합니다. 100년 전의 관측 기록입니다. 먼지 쌓인 하드디스크에서 복원한 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으며 각 은에는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2조 곱하기 1000억.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시뮬레이션입니다. 별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는 별이 거의 없는 거대한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목동자리 보이드. 3억 3천만 광년 크기의 텅 빈 공간입니다. 우주의 전체 부피 중 80%가 이런 보이드, 즉 빈 공간입니다. 별과 은하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은 겨우 20%. 우리는 그 20% 안에 있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 행운을 우리는 스스로 지우고 있습니다. 빛공해 때문에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지금 보이는 별의 절반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우주의 20%라는 기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그 기적에 불을 끄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시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별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봐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